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 양대 증시, FOMC에 대한 경계감, GTC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오늘은 쉬어가지 않을까 상당 부분 걱정을 갖고 출발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대 증시의 분위기는 엇갈린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젠스낭 CEO의 연설에도 반도체 종목들은 출렁임이 뉴욕 증시에서는 상당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어주면서 코스피는 반등을 보여준 채 거래를 마쳤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주춤거리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종목들은 거의 1% 가까이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장이 주목한 키워드 3가지 이슈 한번 담아봤으니까요. 수익 봉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스낭 CEO가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칩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기조연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는데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3% 넘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가 그동안 반도체 겨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죠. 그에 대한 영향인지 오늘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견조하게 지켜줬습니다. 장 초반에 보다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대 반등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소부장 단으로도 힘을 단단하게 지켜주면서 특히나 장비 단으로 10% 넘는 급등을 나타내는 종목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확실하게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을 좀 1% 가까이 아래로 내려줬던 건 결국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밀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일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벤트가 상당히 크게 많게 산적되어 있는 하루인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 HLB의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룹주 전반적으로 HLB 그룹주 3에서 10% 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 시간의 거래까지 살펴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내일 FDA 승인 결과를 앞두고 내일은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될지 이에 대한 경계감 갖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초록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유한양행은 1% 정도 올랐지만 알테오젠은 오늘 크게 밀리면서 지수 자체를 하방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에 대한 초록 공개까지 내일 좀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받아갈지 이 시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K푸드 강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섹터 주목하신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K푸드 열풍에 힘입어서 수출이 참 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삼양식품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잘 된다라는 뉴스 기사로 인해서 수출에 대한 호조 기대감으로 오리온도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김밥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눌려 있었던 우양 같은 경우에도 5%가 넘는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음식료 섹터는 특히나 이렇게 순환매 장세 속에서 해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종목군들도 상당히 지켜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양대 증시는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 상황 속에서 주목해 볼 만한 건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은 엇갈린 분위기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따라서 올라갈 수 네. 있겠죠. 우선 외국인들의 어떤 2거래일을 넘어서 3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은 당연히 좀 긍정적인 요소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관련해가지고 사실 업황이 이제 호조가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오늘 특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조금 견인을 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부진해요. 그래서 이게 좀 언제 이게 순환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저는 부담스러운 일정들이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이제 다가오는 내일 이제 밤이죠. 넘어가는 새벽에 FOMC가 있습니다. FOMC에서 이번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사실상 금리는 동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지배적인 의견인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올까봐가 걱정인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지금 행보를 보면은 공무원들을 다 자르고 있고요. 관세를 압박하면서 소비 지표 떨어뜨리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재무장관이죠. 이분은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는 확신을 못 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합니다. 그럼 과연 이 국채 리파이낸싱에 대한 부분들을 노리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조금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만약에 고용이 불안하다라든지 경기 지표가 불안하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시장이 조금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양적 긴축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이 이번 FOMC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발언들을 조금 주목을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금 지금은 기준이 되는데 미국 그 기업들 있잖아요. 상장 기업들의 내부자들이 지금 이번 하락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이 그 나스닥 그 레버리지 ETF 상품들의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조금 부담이죠. 모두가 시장 저점을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 여튼 앞에 대기되어 있는 재료들 잘 봐야 될 것들은 FOMC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6일에 반도체 그 분기 컨센서스의 지표가 되어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그리고 헌재 판결 등의 이런 내용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지속적으로 조금 타이트해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쫓아다니는 거래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물리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앞으로 수급이 들어올 것 종목들의 선점을 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드리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그 방법 하나 알려드리죠. 스마트 머니 기법을 항상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좀 잘 따라오셔서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용해서 발굴해낸 종목, 공략주도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챙겨갈 수 있는 그 방법 QR코드 통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요새 참 잘 가죠.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잘 버텨주다 보니까 큰형님들을 따라서 소부장 업체들도 요새 주가가 좀 잘 날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비단에서는 두 자릿수 대 급등세 보여준 종목들도 상당했는데 반도체 종목들 뉴욕 증시와는 완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GTC에서는 조금 다소 실망스럽게 내용들이 나오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젠스당 CEO 기조 연설에서 삼성전자 HBM에 대한 그런 어떤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 그걸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망스럽게 출발은 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인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조금 밀어주는 연설을 좀 했습니다. 네. 그 GDDR7을 어쨌든 탑재한 그 RTX 50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또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를 좀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기술 경쟁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의심이 된다라는 의구심이 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분명히 풍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는데 다만 이제 장중에 확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모건 스탠리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사실 보면 작년에 그 HBM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리포트를 썼어요. 막 윈터가 올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이제 지금 태세를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GTC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가고 싶은 게 사실 장기적으로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은데 루빈에 대한 이야기를 엔비디아 젠슨 CEO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다만 이제 출시는 2026년도에 예상대로 할 것 같고 그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하고 성능은 기존의 호퍼 H100 칩 대비해서 900배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됐을 때는 AI 시장 산업에서 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럼 덩달아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HBM 관련 수혜도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루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사실 시장의 기대치는 조금 못 미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DDR5 디램에 대한 가격도 실질적으로 현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올해 15%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거든요. 낸드 플래시 가격도 이제 4월 때부터는 올라갈 거고 이런 것들 자체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AI와 모멘텀, AI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모바일도 수요가 늘어나지만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상당히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2025년에는 더 크게 늘어날 거고 저희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많이 밀렸어요, 최근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과 같이 밀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덩달아서 반도체 업종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커플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단기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또 어떻게 열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편적으로는 보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3월은 반도체 업종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오늘이었는데 하루 앞두고 이렇게까지 주가가 밀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내일 가장 큰 이벤트인 HLB 그룹주 맞습니다. 네. 신약 승인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룹주가 3에서 10% 가까이 좀 밀렸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밀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 혹시라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24년 당시에 신약 허가에 대한 FDA 승인 앞두고 있을 때 그때는 시간의 거래에서 다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늘 밀림세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는 조금 관심을 좀 덜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HLB 그룹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수익 봉투에서 네.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때 대비해서 기대감이 없어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승인이 나오게 됐을 때는 오히려 좀 수급이 이후에 붙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리보세라닙 캄켈리주마브에 대한 그 병역요법 FDA 승인이 정확하게 이제 내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주목을 해보면 우선 좋을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예단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게 확정될 거다 예단할 수 없는데 근데 이게 통과 이제 승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지금 보는 이제 시각이 조금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승인이 정말 난다면 나고 나서부터 이게 진입 여부를 판단해봐도
또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26일부터는 그 유럽 폐암학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 키트루다 SC에 대한 임상 3상 관련해서 초록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유한양행도 렉나자에 대해서 그 임상 3상 그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그 공개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주가 보면은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잘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내 시장은 바이오 업종에서는 조금 시각이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그 매수 매력도가 좋지는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시장이 저점이니까 이제 기술주 사야지라는 심리는 오히려 이런 관점은 반도체주를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 AI에 대한 내러티브 자체가 사실 미국 정부가 만든 내러티브거든요. 정부 주도하의 내러티브다 보니까 바이오보다는 차라리 이 반도체 쪽이 더 나은 것 같고 혹여나도 이제 경기 침체가 확실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이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라든지 뭐 음식료 업종 오늘 또 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K-뷰티 쪽 계속 성장이 늘어나고 있는 K-뷰티 쪽이라든지 혹은 이 트럼프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바이오가 사실 이 업종들 제가 앞에서 말한 업종들을 뒤집을 정도의 시장 주도 업종이 되기는 지금은 사실 그런 내용들이 없다, 부재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별주들을 보는 건 좋아요. 이슈 있는 종목들을 보는 건 좋은데 업종을 이제 좋아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포인트로 볼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앞에서 대안으로 이야기 드렸었던 다른 업종들을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섹터가 2024년에 바람이 한번 불어왔다가 꺾이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봄을 맞으면 음식료 종목들이 가는 건지 봄 때마다 이렇게 음식료 종목들이 주가가 잘 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안정적인 걸 찾고자 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는 어떻게 접근이 필요할까요? 정말 안정적이기 근데 실적도 너무 잘 나와서 맞아요. 작년 그 수출이 K푸드 수출이 117억 달러 규모예요. 이게 엄청난 규모고 네. 이게 올해는 이제 예상이 되는 게 14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성장 속도 지금까지 봐온 속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라면, 김치, 떡볶이, 뭐 김밥, 냉동 김밥 특히 지금 장난 아니게 그쵸.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과자류까지 뭐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수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한식,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이제 한식 같은 경우는 K푸드 같은 경우가 K팝과 K 콘텐츠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좀 직접적으로 체감을 했었던 게 오징어 게임 1 때 그 달고나 그 게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저도 한번 만들어 먹고 싶어서 이거 틀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주문하려고 네. 찾아봤는데 품절이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네. 대기를 뭐 2개월에서 3개월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였어가지고 확실히 그 콘텐츠 성장도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K푸드 성장과 같이 맞물려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25년 들어서 음식료 업종들의 가격 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거고요. 뭐 농심이라든지 제가 어제 공략주를 소개드린 농심 굉장히 오늘 네. 또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5에서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또 추경 예산이라든지 또 이제 최근에 곡물 가격의 어떤 하락 때문에 그 원재료에 대한 어떤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까지 지금 호재가 조금 덧대어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오리온 같은 경우 오늘 신고가 갔잖아요. 삼양식품도 그렇고 증권가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 목표 주가가 상향이 나오고 네. 있고 뭐 이제 사실 그 오리온 같은 경우 한국,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러시아까지 합해가지고 이 4개국에서만 합산 그 매출이 36%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전히 농심? 아니요. 삼양식품입니다. 오, 농심은 이제 대장주. 제가 이야기를 이미 드렸으니까 네. 그건 그거대로 보는데 삼양식품도 저는 더 갈 거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음식료 업종 제가 12월에 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때도 탑픽으로 삼양식품 이야기 그쵸. 드리고 많이 올라갔는데 당시에 50% 이상 올라가도 저평가다라는 네.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어요. 유한 회사를 이제 저기 싱가포르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법인 설립까지 할 거라는 내용. 그래서 중국 시장 쪽에서도 이 불닭볶음면을 이제 잘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동남아 시장 쪽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어서 성장 파이가 더 남아 있다. 올해 이제 밀양 이 공장이 완성이 그렇죠. 됩니다. 근데 2027년도가 되면 이 공장 안에서 생산도 또 버거워질 거다. 그 정도로 사실상 이제 지금 아주 K푸드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더 이제 이렇게 대장이 되어서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지금부터 50%더 올라가도 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대형주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삼양식품입니다. 네,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가 12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 레포트들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요. 50% 이상 지금부로부터 올라간다 한다면 한 13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 정도까지 저희 멘토님은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대장주로서의 역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어제 장의 이 흐름을 이어받아 오늘 장에서도 좋은 흐름 가져갔었는데요. 덕분에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하락으로 마감했던 시장이었는데 오늘 코스피 2628선, 코스닥은 738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 1등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또 동반으로 가장 많이 담아갔던 종목이 또 삼성전자였었는데요. 이로써 반도체의 존재감을 또 확실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오늘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었는데요. 특히나 이 종목도 오늘 또 거래대금 1등과 2등 자리까지도 지켜냈습니다. 반도체주 GTC 실망감에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거래대금 1, 2위를 또 차지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왔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7개월 전에는 이 반도체 업종,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반도체 업황 굉장히 좋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또 상향 조정함에 따라 오늘장 강한 수급이 또 쏠렸습니다. 삼성전자 1등 자리 지켜내면서 1.56%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함께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신고가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현대차 오늘 1.75%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유입이 됐는데 특히나 현대차는 11거래일째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3월 들어서 기관이 2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시스템도 오늘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네, 지금까지 잘 갔었던 방산주들로의 조금 매도세가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상단에 자리를 잡았고요. HD 현대일렉트릭, 하나오션, 넥스틸, 하나엔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하게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도 오늘 기관에서도 동반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관세를 유예해주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까지 오늘 기관은 강한 매수세를 유입했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얼마 전에 상장했던 이 서울 보증보험 17.80%의 상승세였습니다. 오늘 기관에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네이버와 하나오션이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갔었던 종목 반도체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줄을 이루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YC, 심텍, 대주전자재료까지 모두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 오늘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고영도 오늘 순 매수세로 들어왔고요. 에코프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출했던 종목군이 겹칩니다. 특히 알테오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JYP 엔터테인먼트, 삼천당 제약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잘 갔었던 종목들이 강한 매도세가 출해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에 따라 동반 조정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로봇주, 여기에는 이름 올리고 있지 않는 유리기판주까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함께 동반 매도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택했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SM은 엔터준대 6.72% 상승세고요. 동진세미캠, STI, PSK홀딩스, 주성엔지니어링까지 모두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택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외국인과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 제약, JYP 엔터까지 오늘 상위 종목군들의 겹치는 흐름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정들이 앞에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수급도 더 타이트해지죠. 그리고 예탁금도 늘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수급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음으로 수급이 이전될 그런 업종과 주식들을 먼저 선점해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방법 하나 오늘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벌써 제가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나온 지 아직 4달이 안 됐죠. 4달이 안 되는 이 방송 기간 동안에 충분히 증명을 드리고 있는 기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기법이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게끔 항상 동일한 설명 드립니다. 스마트머니는 똑똑한 돈이죠.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그 돈, 그것을 스마트머니라고 하고요. 그 돈들을 포착하고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똑한 돈은 자, 언제 들어오죠? 뉴스보다 빠르게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그때 그걸 알고 들어오는 매집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잡아낼까요?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그 다음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간단한 기법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머니, 제가 만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말로 뉴스 전에 모든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냐?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방송을 좀 오래 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주가 흐름이 크게 바뀌죠. 제가 굉장히 잘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주가가 장기간에 크게 올랐었던 주식들, 단연간의 데이터들을 모아놓고요. 저점에서 어떤 공통적인 매집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뽑아낸 신호가 스마트머니 신호다 보니까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개인적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좋은 기법 같아요. 그죠? 그럼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포인트 본격 설명에 앞서서 제가 딱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좋은 기법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기법이냐. 딱 요거를 구별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별을 해보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수익성이에요. 또 당연한 소리 같죠. 하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특정한 기법을 만들 때 보게 되면은요, 승률에 집착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정 패턴이 있고 나서부터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면 요 수익 모델, 이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법이 정말 수익이 잘 나는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십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 어때요? 계좌 마이너스는 똑같이 나게 돼요. 왜 그러느냐? 말 그대로 승률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손익비입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종목 중에 우리가 7, 8종목이 수익이 났어요. 자, 표면상 되게 좋아 보이죠? 승률이 높은 겁니다. 하지만 7, 8종목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좋은 수익성을 갖춘 기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 확정을 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거는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좋은 수익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손익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머니 기법은 승률도 승률이지만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번의 조건이 달성되더라도 매매 기법이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잡해버리게 되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신호가 포착이 돼야 되겠죠. 일봉 차트에 포착이 돼야 되는데 이 스마트머니 신호 같은 경우는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다 그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우선 신호가 포착된 날, 요 날을 저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돼요. 자, 시작을 했으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매집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시작한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머니 신호를 보게 되면은 신호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요. 포착일 이전보다. 그러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죠. 그럼 우린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 당일 캔들 있죠.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점 매수 방법이라서 좋은 방법 같지만 사실상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포착일 종가에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일 고점 지점을 추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는 너무 어렵다. 쉽다면서 난 이것도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진짜 포착이 되죠.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확인만 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추가 매수를 간주하고 매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은 아직 주포들이 연속해서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보류를 우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앞에서 제가 손익비 말씀드렸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손절이 중요합니다. 손절 추세선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 간단한 방법만 숙지를 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그러면은 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예시 종목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그것도 결과론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요,
실제로 제가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매일 방송마다 방송 말미에 공략주 소개해드리잖아요. 어제도 소개해드렸고 다 소개해드리는데 그 종목들 한번 다 돌려보세요, 방송. 자, 그럼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항상 다 동일하진 않지만 제가 예시 종목으로 설명드리는 내용들과 되게 비슷하게 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다들 아는 내용이죠. 제가 이제 예시 종목을 한번 또 바꿀 때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35% 지분 매입을 이제 했죠. 작년 말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주식 비중이 58.62%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스마트머니 신호는 뉴스랑 공시가 나오기 전에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뭐예요? 양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합의가 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공시로 나오고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즉 우리는 공시가 나온 날에 알 수 있지만 실제로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의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합의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특정하진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가능성이 더 많고 그들의 가족, 친척, 지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실제로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포착을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점 상한가를 갑니다. 올해 첫 거래일에. 그죠? 점 상한가를 가는데 삼성전자 지분 인수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상한가를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상한가 가기 전에 두 번이나 포착을 해줬어요. 11월 7일, 12월 24일에 포착을 해줬습니다. 자, 최초 포착일. 자, 포착일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죠? 포착일 이전에 수개월 동안의 거래량이 없죠. 추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자세히 안 보이시죠? 잠시 후에 제가 확대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다가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손절 추세선을 노란색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깨지도 않고 200% 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즉 신호 포착일부터 뉴스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 구간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보시면 정말로 신호 포착일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거래량. 포착일 이후에 늘어나잖아요. 거래량. 자, 간단하죠.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 뉴스가 나와서 급등 나오면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이 이런 커다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집 자금을 잡아낸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죠, 성격이. 올릭스고요. 빅파마 기업인 일라이렐리에 9,100억 이상 규모의 기술 이전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초대형 뉴스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계약이 체결이 돼야지, 그죠? 우리한테 공시로 전달되죠. 즉 이미 합의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 있는 내부자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스마트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되어졌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기술 이전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날 점 상한가를 가는데 그 다음날도 점 상한가, 그 다음날도 상한가, 즉 3연상입니다. 근데 3연상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머니 신호는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2월 7일에 뉴스가 나왔는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1월 31일에 포착을 해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포착일 이전에 보세요. 거래량도 없죠. 추세도 없습니다.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추세가 돌아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어나요. 뭐예요? 포착일과 기술 이전 공식이 나오기 전에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3연상이 가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의 흐름을 보고 같이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그리고 제가 이 기법으로 매번 공략주를 제가 소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증명을 아무리 드려도 잠시 후에 또 새 종목이나 리뷰 드릴 예정입니다. 다 비슷하게 갑니다. 그죠? 자, 아무리 이렇게 제가 증명을 드려도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가요. 제가 하는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해놨습니다. 신청 주시면 그냥 다 보내드립니다. 그냥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이용해 보시고 직접 검증하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멘토님을 믿을 게 아니라 스마트 머니 기법을 믿어라 라고 늘 강조해 주십니다. 그만큼 이 기법 자체가 우리를 수익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 머니 기법 내 차트에도 한번 녹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시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탑5 리스트 수익률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들 보시면 수익률이 단순히 20-30%의 수익에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4위, 5위 종목이 70에서 80% 수익률이고요. 상단에 있는 세 종목은 1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리뷰 종목 STX 엔진부터 리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고점으로 31,650원 터치가 나왔고요. 아직 3차 목표가까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요새는 약간 눌려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눌림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차라리 지금 매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지만 시장이 조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할 때 지금 트럼프 리스크로 불안정한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그 관세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쪽 제가 대표적으로 방산이랑 조선 이야기를 드리는데 조선 쪽에서도 지금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제가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지만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STX 엔진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군함에 대한 엔진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해군 함정에 대한 어떤 건조 허용 법안 발의를 미국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최신 어떤 함대를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은 우리나라나 일본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있는 그 조선 기업들, 기자재 기업들은 계속해서 또 이제 수혜를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작년 11월부터 가지고 온 차트인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12월 16일에 포착이 됐죠. 포착이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었고 추세도 하락이었어요. 포착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납니다. 바로 안 늘어날 때는 우선 매수를 보류하자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류하고 있다가 1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0일에 공략주를 소개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소개를 드리니까 30%가 넘는 시세가 단기간 안에 그래도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이 모멘텀이 크게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목 같이 지금 눌림목이 조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25,000원 위에서. 그래서 지금 구간 정도에는 조금 매수를 해봐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 다음 목표가를 36,000원으로 높게 잡아드렸어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 내가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이 종목 추가 매수라던가 아니면 신규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조정 구간에서 기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3차 목표가 36,000원까지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HFR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점 기준으로 26,000원까지 터치가 나온 종목이고 5차 목표가까지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4차 달성 수익률로 100%를 넘긴 종목입니다. 오늘도 5G 종목들 일부 종목들 강한 것 같던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5G 강할 거고요. 올해도 강하고 이제 내년도 조금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이제 그런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수혜를 볼 것이고 데이터 처리 용량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AI 산업이 커지면 좋은 또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스몰셀이라든지 이런 쪽도 잘 봐야 되지만 우선 통신 인프라 장비 기업들을 굉장히 좀 잘 봐야 되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에서도 통신 인프라를 깔 수 있는 데 있어서 동사가 또 좋은 어떤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양대병원에서는
그 5G 특화망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는 굉장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아마 차트 볼까요? 자, 보시면 차트를 제가 이제 10월 거부터 가져왔지만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장기 우하향을 하고 있었어요. 네. 우하향하고 거래량도 없다가 실제로 스마트머니 신호가 저렇게 뜨고 나서부터 방향성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점에서 주포들의 매집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신호가 정말 잘 잡아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실제로 12월 10일에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00% 넘게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까지 여전히 드리고 있고요. 다음 목표가 3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 8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리뷰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도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부탁드렸었는데 로보티즈 어제와 관점이 똑같은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로보티즈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종목들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빠졌거든요. 종목들도 천차만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주가가 밀린 종목들이 상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좀 더 밀릴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주들은 또 이제 공매도 재기에 관련돼서도 사실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네.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좀 충분히 많이 밀린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3만 원 아래로 밀린다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그 최근에 로보티즈 재료가 엄청 많았잖아요. 뭐 일본의 센시드 로보틱스랑 그쵸. 로봇 대량 수출 협의 소식도 있었고 뭐 구글의 피지컬 AI 프로젝트에 동사 기술이 도입된다. 이게 되게 일각이죠. 계속해서 또 더 많은 재료들이 나왔는데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갑자기 네.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만 따로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로봇 사업부들을 다 띄어다가 상장을 하는 게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조금 제한됩니다. 만약 그랬으면 하한가를 갔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악재도 터졌고 공매도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또 로보티즈가 다른 로봇 기업들 대비 또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또 조정은 저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되 해보고. 다 하실 필요는 없다. 네. 왜냐면 너무 제가 이제 저점에서 공략주로도 소개를 드리기도 했고 밑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연말까지 저는 차근차근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로봇주들은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오는 국면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여전히 그 관점 유효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작년 7월부터 쭉 하락했어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근데 2번 떴죠. 11월 19일에 마지막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제가 이제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뉴스가 이후에 여러 개가 나오면서 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로직대로 가요. 예시 종목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 아무리 보여드려도 체감이 안 가십니다. 이거 제가 무료로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검증해 보시고 검증된 만큼 한번 이제 믿고 이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 비중은 좀 덜어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멘토님이시라면 지금 비중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는 덜어내고 몇 퍼센트 정도는 들고 가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남겨놓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보티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저점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량 매도하시기보다는 3분의 1 정도는 한번 챙겨가 보자라는 이야기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직접 녹여보시고 빠르게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종목 들고 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예. 네,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자체로는 좀 끌어주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소부장단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참 잘 나왔고 지난해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로 해봤을 때 18%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선방한 종목입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선방한 종목이고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은 그런 그림을 그려줄 종목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제가 하나씩 준비한 것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는 주도적으로 당연히 반도체 쪽에 매출이 나오고요. 글로벌 낸드 가격 인상과 디램 업체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반도체 업황 좋아질 거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동사도 거기 안에서 수혜를 보는 건 기본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이 많습니다. 동사가 제가 다 가지고 오지도 못했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했었던 그 반도체 필수 소재죠. 아지노모 빌드업 필름, 그 ABF라고 하는데 이거를 국산화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몰리브덴에 대한 사업도 진출을 해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상 신성장 동력에 대한 사업까지도 마련할 수 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포토레지스트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가장 메인 재료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도 신성장 그 모멘텀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가장 핵심이죠. 반도체 미세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고성능 칩으로 가면 갈수록 그만큼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는 동사가 단연 독보적이에요. 그냥 포토레지스트 하면 동진 세미캠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의 성능이 얼마나 미세회로 패턴을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는 사실 그거 가능하게 하는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포토레지스트예요.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동사의 성장이랑도 같이 조금 저는 맞물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대비 많이 못 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권에 대한 어떤 그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권에 대한 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차남 이중혁 부회장이 사실 지금 지분을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문제 없이 승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유력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 형제난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시각을 보는 것 같고요. 아래 그 제가 준비한 그 차트가 있는데 PER 밴드랑 PBR 밴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이제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저점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차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보면은 장기 우하향을 해왔어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공략주들도 다 이런 패턴이죠. 장기 우하향을 보이다가 저점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반전이 나오죠. 추세가.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7,000원, 이제 손절가는 27,000원인데 1차 목표가 도달하더라도 다 정리하실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동진 세미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로는 37,000원, 손절가 27,000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참 챙겨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될 FOMC 회의 결과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이슈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내일 시장 상황 대비할 때 어떤 부분들을 집중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략들 체크하기 위해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